3.3 정책은 33년 전인 1989년 3월 1일 허경영 대선 후보가 40살에 생각한 정책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려는 사람이 많다. 남쪽에서 오르는 사람, 북쪽에서 오르는 사람 등 온갖 방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나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의 방향이 틀렸다고 하고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을 틀렸다고 한다. 진리를 향한 위대한 큰 길은 문이 없는 대도무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날 종교와 사상과 민족과 인류의 전쟁과 갈등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신과 진리를 만들기 때문에 결코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러한 신과 진리의 존재를 죽여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코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며 더불어 인류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히 직시하고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의 질서 공간의 재창출과 개발이 시급한 이때에 나는 비현실적인 이념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나의 삼중주의 사상을 국민 앞에 제안하고 그 실천과 인간성 회복 운동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에게 내 스스로 주장하는 삼중주의, 중산국민 중립국가의 사상을 주창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온 국민이 좌우의 극단적 이념이 아닌 중도 이념으로 결속하여서 이념적 갈등을 우선 통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여 온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중산 국민으로 화합해야 할 것이다. 특수 부유층과 빈민이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과감한 조세 제도의 개혁과 빈민 복지 제도의 실현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로 우선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남북 통일에 앞서 중립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민주화 공산의 우열을 보완한 스위스와 스웨덴과 같은 영세 중립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한반도는 연방제 통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제패하고도 스위스와 스웨덴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영세 중립국가로서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했으며 중도 이념으로 잘 뭉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삼중주의를 먼저 이루지 않은 어떤 형태의 통일도 반대한다. 남북이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통일되어 남북한이 외형상이 남아 연방정부 등의 형태로 하나의 국가가 되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합병하더라도 그러한 전쟁은 내란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외국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외국군이 개입할 수도 없는 경우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 등의 각종 남북 교류는 적극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이념 문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우리는 조급한 외적인 통일 지향보다는 좌우의 이념 싸움을 떠나 홍익 이념의 광범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내적인 계층 간의 불화를 깨끗이 치유하고 형제애로서 단결하여 무력이 아닌 단 한 명의 젊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학생이나 청년의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적으로 남북의 이데올로기 이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성숙하고도 바람직한 정신적 남북 통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민주화 공산의 이념이 지니는 장단이나 우열을 상호 보완하여 합일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삼중주의 사상을 창출함으로써 머지않아 도래할 민족의 통일과 새로운 인류의 질서 공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남과 북이 국제 단일 경기에서 아리랑의 노래가 남북을 대신해 단일 애국가로 울려 퍼지듯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남북관계의 각 분야의 통일이 국토 통일에 앞서 우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한 기회에 의한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공정한 불평등도 아닌 불공정한 불평등도 이 땅에 더 이상 확산되어 가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계층 간의 불화 위에서는 어떠한 통일의 지향도 민주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2541년 전, 기원전 552년 노나라의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의 전쟁 중에 태어나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뒤이어 어머니를 여인 뒤 고아가 되어 고학으로 어린 나이에 한학을 깨치고 일평생 전쟁 국가를 떠돌아다니며 인간의 불평등과 불행을 막아보려 몸부림친 정치인이었다면, 우연하게도 나도 6.25 사변 몇 개월 전인 1949년 12월 25일 서울 중랑교 철길 아래 가만히 움막에서 태어나 사변 도중 2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다. 그리고 농부의 양아들, 스님의 상자, 목사님의 아들, 한국 제1의 재벌의 아들 등 4번의 양자를 거치면서 농부의 아들로 있던 초등학교 시절, 새벽으로 서당을 다녀 주역을 비롯한 11권의 도교와 유교에 관한 한문서적을 배워 민족 종교의 토박한 중화사상과 유교의 예절과 공자의 이상정치 세계 속에 더 높은 중용사상을 배웠으며, 야간 중학교 시절 승려의 상자로 있으면서 불교 경전에서 석가의 자비와 중도사상을 배웠으며, 야간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 모세의 오경과 신구약 성경 전서에서 예수의 중립사상을 배웠다. 야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제1의 재벌의 아들이 되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분배의 정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아픔을 맛보며 한국의 뿌리와 노동, 경제, 노사관계, 서적의 탐구에서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며 사랑하라는 단군 성조의 애인 사상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의 효시인 홍익 사상을 배워 고등학교 졸업 무렵 사상의 체계를 이루어 요즘 계층 간 폭력의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좌익 이념이니 우익 이념이니 보수 이념이니 진보 이념이니 혁신 이념이니 하는 외래 이념의 도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민족 본래의 홍익 이념만이 이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중도 이념임을 확신하며 이미 험난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이 땅의 사상체계를 바로잡아 조국 통일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병역을 필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에도 전쟁 중인 월남으로 자원하여 동족상잔의 전쟁터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되는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인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나의 전우와 우방과 적국의 젊은 전우들을 바라보며 인류애에 대한 한없는 눈물을 가슴 깊이 묻고서 월남 휴전이 된 뒤 고국으로 돌아와 많은 동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거린 구제와 빈민 봉사에 착수하였다. 기독교, 신학대학교, 불교대학, 그리고 행정대학원을 다니던 때부터 해오던 대한농어촌 근로봉사회와 대한부르자보호협회를 이끌며 사회복지 이념의 실천 과정에서 수많은 형태의 부르자에 대한 2차적 봉사만으로는 부르자의 증가 추세를 감당키 어려웠으며, 봉사활동에도 한계가 있기에 1차적 봉사를 병행하여 부르자 발생의 근원을 파악하여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는 사회교육제도와 국가정책의 많은 관련 문제점을 입법하고 시정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빈민사회와 부르자의 대변인으로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하였으며, 창당 8년에 접어든 신민당의 부총재를 거쳐 1987년 11월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40의 나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의 짧은 40의 인생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의 암시와도 같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단 조국의 아픔과 월남과 같은 세계적 분쟁의 상황과 전쟁으로 잃은 부모님으로 인한 부르자들의 고통과 거린에서 시작하여
이 나라 첫 번째 재벌의 아들까지 거치며 나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생리를 두루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마치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나의 역경의 삶 속에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인간의 아집과 무력과 욕망의 불순물을 모두 용광로 속에 떨구어 버린 채 잘 정제된 쇳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 쇳물을 사회의 저변에서 신음하는 불우한 이웃과 대다수 서민의 정의와 분단 민족의 미래와 통일의 주역이 되어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며 남아답게 솔직하게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줄 것을 국민 앞에 부탁드리는 바이며 2000년대의 지도자가 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게 되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는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난 권모술수한 기회주의적인 경륜을 가진 정치인들만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 1980년 봄의 분열 때와 마찬가지로 1987년 또다시 두 번째 분열이 되어 백의종군을 몇 번이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두 지도자가 출마를 고집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2000년대의 지도자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될 것을 솔직히 선언하고 국민들이 나를 지켜보고 키워주며 채찍질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솔직한 지도자의 떳떳한 모습이 될 것이다. 철판을 만들 쇠와 그 칠판을 자를 수 있는 쇠톱을 만들 쇠가 애초부터 달구는 열이 달라야 하듯이 민족의 지도자는 지난날처럼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거나 운이 좋으면 되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정치 지도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책을 쓰는 전문인이 아니면서 글을 쓴다는 것이 비록 힘들긴 했으나 이 서투른 글이나마 무의미한 글이 되어 이 값비싼 종이만 못쓰게 하여 공책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고학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가능한 진실을 밝히고 나의 이 주제넘는 글이 내 몫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격동기에 처한 우리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 값어치를 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통령이 근로자들 앞에 고개를 숙여 악수를 한다면 도지사나 기타 공무원들이 감히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때 무뚝뚝할 수 있으며 불친절로 인한 수많은 민원과 위화감이 생기겠는가?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정상적으로 성장해 간다 해도 서기 2000년대가 되면 다소 밥을 먹기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대립한 격동기의 상황에다 전 세계의 자금까지 유입되어 제정신을 잃는 국적 없는 기업들이 들끓으며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제3국인들을 교묘하게 경영과 자금주로 내세워 경제의 혼미 또는 정치 사상 이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사상이 정신사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무기를 증강함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의 정치가들, 라면 봉지를 만들 수 있는 비닐을 개발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킬 줄 모르는 무책임한 과학자들, 그리고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을 적당히 존재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적발된 공무원과 치부를 위한 빠져나가기 좋게 만들어진 눈 가리개용 각종 법률들이 판을 치고 젊은이들이 의욕과 이상을 설정치 못하고 방황하게 될 수 있는 2000년대의 강대국이 아닌 이 나라와 같은 작은 땅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민족 앞에 나타나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내적인 단결을 도모하여 완전한 통일을 추구하며 인류 공동 운명체를 주장하면서 UN에 앞서는 세계 인간성 회복 사상의 본부를 이 땅에 창설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삶과 정당한 대우와 인격을 보장하고 각종 종교의 화해와 세계에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사자들에 대한 세계적 지원에 앞장서며 인류의 정신사적 구원과 인간성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부드럽게 물처럼 고르지 못한 땅 위에서도 언제나 낮고 그늘진 곳부터 구석구석 채운 위에야 평면을 유지하는 단군의 홍익 이념을 실천할 인간성 회복의 도덕 시대를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용광로를 향해 걸어갔으며 나머지 삶도 내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을 준들 그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지은 죄업에 비하며 너무나 작은 형벌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달게 받으며 오히려 나 자신의 용서를 빌었으며 어쩌다 육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앞에 고개 들 수 없어 고통스러웠다. 나의 불행했던 과거는 차라리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며 다가올 격동의 미래는 나의 마지막 봉사의 순간이 될 것이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일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길거리마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불우한 이웃이 수없이 손을 내미는데도 단칸 새방에 살지 않고 버젓이 좋은 집에 살며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기회주의적 명분론에 끌려가서 실정법에 저촉되는 정치 자금 조달에 끌려다니며 선거 공영제를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위선자들이 발붙일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뽑기 위해 이 혼탁한 정치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중도 이념 체계와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실천을 위해 나는 헌신할 것이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제간, 노사간의 도덕과 인간성을 짓밟는 망국적 폭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인간성 회복의 도덕과 복지 시대를 열 것이며 오늘보다는 영원한 내일을, 나보다는 전체 인류를, 현상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극단적 흑백 논리에 의한 좌우의 외래 이념 대립을 민족 본래의 중동 이념인 단군의 홍익 인간 이념으로 통일하여 동족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나는 나의 일생을 바칠 것이다. 이제는 물질 만능과 투기 만능과 학벌 만능의 사회 풍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없이는 어떤 형식적인 임금 인상이나 투기 근절 대책이나 학군 재조정이나 고학으로 대학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발한다 해도 노사 문제와 재수생 문제, 고급 실업자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이아몬드 위에 연꽃이 필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고 부와 명예와 독점의 사회 풍조를 하루빨리 일소하기 위해 나는 나의 미래가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한 줌 진흙일지라도 그 진흙만이 만물을 소생하는 평범한 진리를 지닌 창조의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깨달아 줄 때까지 결코 내일의 방관자가 아닌 민족의 일꾼으로서 성심을 다하여 그곳에 사랑과 봉사의 찬란한 연꽃을 피울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작은 먼지나 미물 하나까지도 세상에 존재할 필연의 인연이 있어 태어났다면 나의 이 글도 인연에 의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태어난 것으로 믿어주기를 바라며 이 부끄러운 글이나마 이념과 갈등으로 방황하는 오늘의 젊은이들과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비통하게 죽어간 자들과 분쟁과 가난과 소외 속에서도 지금도 고통받고 방황하는 인류와 아무리 이 세상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눈이 멀고 인간의 가치가 전도되고 형제가 서로 반복하는 물질 만능, 폭력 만능, 퇴폐 만능, 학벌 만능에 물들어간다 해도 묵묵히 생활에 충실한 말없는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이 책을 바치며 이 책으로 인한 수입이라도 생긴다면 그 물질 또한 우리의 계층 간의 갈등과 불공정한 불평등을 뿌리 뽑는 데 쓰여질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남북 통일과 나아가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의 도덕과 인간성 회복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국민들과 이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를 제조하고
식자와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수많은 근로자들의 것임을 믿으며 더불어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삼가 허락을 구하는 바이다. 1989년 3월 1일 삼중 허경영.